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이제 봄 기운이 좀 완연한 그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이 봄 기운을 전하는 두 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탈북민으로서 착한 봉사단 유니세드를 이끌고 있는 엄에스터 씨 그리고 남한청년 서민규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역에서 도시락 200개를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남과 북의 대학생들이 만든 유니시드 봉사단. 그 중심엔 뚝순이 탈북대학생 엄에스터 대표와 남한청년 서민규 씨가 있습니다. 최근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착한 봉사단 인증을 받기도 한 유니시드. 오늘 통일북소리에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유니시드의 남북 청년들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니다. 정말 이 통일북소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기쁜 소식 하나가 북한에서 오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에스더 씨도 사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사실 봉사단 대표 엄에스더 선생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연세 있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애띠세요. 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올해 33이에요. 오, 33도 생각보다 더 그래도 나이가 좀 또 있으시고. 오늘 이 녹화하는 날짜가 오늘 3월 3일 아닙니까? 33. 뭔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이게 또 앞에는요, 옆에는요 또 이게 든든한 또 지원군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 청년, 남남 북녀가 정말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분은 아니지만 저분 보니까 남남 북녀가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 봉사라는 게 굉장히 좀 풍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두 분 다 아직 학생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민규 씨는 네, 저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다 풋풋한 대학생들이세요. 대학생이래요. 예. 부럽습니다. 보현 씨,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에도 이렇게 봉사활동 단체가 있나요? 단체는 없고요. 네. 무슨 봉사 시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뭐 농장 같은 뭐 어른들이 사는 데 가서 뭐 청년들이 가서 뭐 나무 패준다던가 무슨 이런 게 있는데 뭐 북한 사회가 급박하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단 이제 어떤 게는 장애인들을 따로 시설을 꾸려져서 그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거는 있어요. 그게 봉사 시설이라는 건 있는데 우리가 담안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봉사 그런 거는 전혀 관점이 자체가 다르고요. 저는 그것만 배웠는데 이렇게 봉사라는 표현보다 충성, 그렇죠. 당을 위해 충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에스더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런 삶에서 정말 이제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런 이제 봉사와 나눔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네, 전에는 저희가 이제 얘기하셨듯이 북한에는 봉사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가면 북한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주면 엄마한테 가서 자랑하죠. 엄마 내가 오늘 할아버지 이렇게 짐 들고 가는 거 이렇게 들어줬다고 그러면 엄마가 칭찬해 주셨었어요. 그런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나눔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게 됐던 계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셨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에스더 씨가 특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눔이라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계기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저희 일남 이녀 중에 마지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엄한 분이셨어요. 제가 아직 엄마한테 따뜻하게 안겨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에 대한 기대도 있으셨고 그래서 늘 엄마는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붓 엄마인 줄 알고 막 오해할 정도였는데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엄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엄마 품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는 좀 엄해도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둥지 같은 존재 막 이런 느낌인데 어머니가 참 엄하시고
강하신 분이셨는데 근데 또 정말 신기하게 그 어머니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이건 뭔가요? 네. 15살까지는 그렇게 부러운 것 없이 가족이랑 함께 잘 살다가 북한이 어려워지면서 한 20년 전에 그때 고난의 행군 올 때 어려워지면서 저희 집도 어려움 겪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5살에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앉아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장사부터 채소 장사, 막 시골에 다니면 호호방문부터 시작해서 안 해봤던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장사하던 미천을 몽땅 사기당하게 된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엄마가 일기를 쓰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강한 엄마였고 그런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고 친구 같은 자리에 차지해준 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도와야겠다, 가족을 도와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돈이 없어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떠나겠다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제가 두만강을 건너게 됐죠. 그때 두만강을 건널 때는 제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중국의 물건을 가져오고 나는 또 북한에 있는 물건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사업 파트너를 만나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안 되면 뭐 피를 뽑아서 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만약에 피를 뽑아 판다면 반은 날 달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두만강을 건넜었어요. 그러면 그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건가요, 인격적으로? 그쵸. 저는 2004년 3월에 첫 두만강을 건넜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도 일할 수도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말을 일단 모르고 숨어 살아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인신매매였어요. 저는 좀 눈치가 빨랐어요. 화장실 가려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그래서 왜 그럴까 의심하고 그냥 괜찮다고 혼자 갔다 온다고 다녀오고 화장실 나가서 손을 씻는데 거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너 지금 팔려가고 있어. 도망쳐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뛰어야겠다. 정신없이 뛰었어요. 근데 그 역이 할빈역이었는데 엄청 큰 거예요. 막 뛰어도 또 역전 앞에 오고 막 뛰어도 또 역전 앞에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뭘 타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간 곳이 이렇게 버스 타는 데였어요. 근데 택시들이 지나가다 웬 택시 하나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무작정 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룻밤 잘 수 있는 곳 공안이 없는 데를 데려다 달라고 이러면서 바디랭귀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날 보고 자기 한국말 안다고 어머,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데려다 준 게 자기 동생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 동생 집인 측은 저보다 3살 많은 언니였어요. 근데 아기 있었고요. 남편은 한국에 일하러 온 분이었고 그 언니는 집사님이었는데 일주일에 교회를 3번 가는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교회 가다 보니까 집이 비잖아요. 그러면 뭔가 없어지면은 제 탓이라 할까 봐 저는 그냥 무작정 같이 갔어요. 갔는데 막 울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냥 퐁퐁 울었어요. 기도할 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는데도 그 평안은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평안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집에 더 있을 수 없어서 선교사님 집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중국에는 탈북민들 이렇게 케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언니가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정착금을 3천만 원이나 준다는 거예요. 저는 가족 때문에 탈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생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돈 있으면은 빨리 보낼 수 있겠다. 왜냐면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무작정 떠났어요. 무작정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내리면 대사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대사관 들어가기 날 전날 밤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저희 65명이 잡혔거든요. 제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 느꼈던 감정,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진짜 다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구루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가족이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잘 부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는 3개월 안에 나간다는 마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강렬해서 저희 옆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백 있냐 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도시락 하나 사올 가족도 없다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꼭 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제가 3개월, 열흘 모자라는 3개월에 나왔어요. 저랑 같이 잡혀가는 분들은 다 3년, 5년 감옥 갔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아,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그렇게 알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의 제 삶은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구류 생활하고 이제 감옥 생활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족들이 엄마를 도옥에서 탈북을 했다가 잡혔다가 다시 그렇게 어렵게 남한에 왔는데 돈벌이도 아니고 다 뭐 우리 그때 나이 때면 막 연애도 하고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어떻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면서 남한 사람들 다 뭐 봉사단체도 많은데 탈북민이 이제 봉사를 하면서 뭔가 다르게 느끼는 점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점이 있으시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봉사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중국에 20살 때였어요. 팔다리가 없으신 분이 입으로 한자를 쓰시면서 동냥을 하세요. 그걸 멀찌감치 기둥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왜 포기하려고 하지? 내가 저분을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복지관에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근데 복지관에 가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예약을 해야만 봉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던 나라 잃은 백성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 이 문구가 스쳐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문구 스쳐가면서 든 생각은 누굴 돕는 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 좌우명이 할 수 있을 땐 하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봉사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 10월에 왔는데 공릉복지관이라고 독거노인분들한테 급식 나누는 데를 다니게 됐던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토요일 이용해서 다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 외대 다니면서 기독교 사상과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그 유정옥 대표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로부터 알게 되다 보니까 노숙인들을 알게 된 거예요. 노숙인 매일 200개의 도시락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급식.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마음과 몸과 물질과 다 어려운 분이 노숙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노숙인 봉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봉사를 하게 된 이유, 거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머무르게 됐던 이유,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제 탄생하게 된 단체가 유니시드라는 단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단체를 그러면 왜 만들게 되셨는지, 또 이 단체는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1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친구들처럼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2년 차 될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를 잃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왜 사는가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3년 차 되니까 주변 분들이 이젠 좀 정착했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는 레포트 쓰기도 힘든 친구인 거예요. 정착이 대체 뭘까? 이렇게 살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나의 정착은, 탈북민의 정착은 나만 사람화되는 게 아니라 통일시대 리더로 준비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가족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탈북민들에 대한 이 편견, 미디어 매체들에서 북한의 특별함을 얘기하다 보니까 생긴 우리의 그 이질감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을 깨야만 우리가, 그러니까 분단으로 인한 우리 안에 벽이 있더라고요. 그걸 허물어야만 우리가 소통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의 편견을 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탈북민이 짐이 아니고 우리 함께 통일을 이뤄가야 될 사람들이다. 통일은 남한만 하고 북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그냥 학생들이다 보니까 배식 도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돼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북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분들한테 북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 먹거리 프로젝트 뜬 거예요. 거기에 신청해서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2014년 크리스마스하고 설에 700개 되는 도시락을 나눠서 만들어서 독거노인 노숙인분들에게 나누게 됐어요. 저는 그냥 먹거리만 나눴거든요. 먹거리만 나눴는데 보니까 북한 음식 문화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역 노숙인분들한테 도시락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 음식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봉사단을 만들게 돼서 같이 하게 됐던 거죠. 그 음식을 통해서 나눔을 이루고, 근데 저희도 이게 그냥 막연한 북한 음식이 아니라 그 북한 음식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야, 그 새롭고 정말 아름다운 어떤 광경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엔 4분이 시작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 예, 북한 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 차츰 이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좀 커지면서 남한의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또 그 중에 한 분이 민규 씨. 예, 민규 씨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민규 씨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함께 하시게 되셨을까? 북한 음식이 마음에 드셨던 걸까요? 아니, 뭐 뭘까요? 이렇게 말하시고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전에는 제대를 하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식 봉사하는 곳에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쭉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잊고 지내다가 작년 이때쯤에 에스더 누나와 함께 통일학당이라는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한 1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어떤 통일의 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유니시드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그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남한 청년이 탈북민들과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뭐 기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식 자체가 조금은 바뀌잖아요. 통일에 대해서 또 탈북민들에 대해서. 네. 근데 봉사단에서 탈북민 청년들이랑 같이 일해 보니까 네. 재밌죠? 좀 성격도 좀 네. 장난 아니죠? 네. 어떠세요? 같이 생활해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물론 되게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드라마 중에 뭐 응답하라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공동체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과 많이 지내면서 이분들 사이에 있는 공동체성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는 걸 많이 배워서 딱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짚을 수는 없지만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을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같이 있으면 그냥 편안한 느낌이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봉사도 뭐랄까 뭐 손해보는 봉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참여하고 내가 기쁠 수 있는 봉사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개인주의적이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근데 돼가죠. 그런 부분들은 참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게요. 자, 저희가 이 유니시드 회원들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광경을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함께 우리가 그 광경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재활시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주방 안에선 유니시드 남북 대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군침 도는 음식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엄 대표님, 어떤 음식을 만들고 계신가요? 노숙인분들한테 드릴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3가지 메뉴, 반찬 메뉴가 나가요. 제육볶음이랑 김치랑 오뎅볶음이 나가요. 지난달에는 이렇게 멸치볶음이 나갔는데 노숙인분들이 이가 없으셔요. 부실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딱딱하다고 그러니까 오뎅으로 다른 걸 바꿔달라 그래서 저희가 오뎅볶음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탈북 대학생들로 구성된 유니시드에서 남한 대학생으로 총무를 맡고 있는 박정인 씨에게 유니시드만의 매력에 대해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른 봉사단이랑 다르게 특징적인 게 이제 탈북민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미지랄까 그러한 풍겨지는 느낌이 탈북민들은 항상 수혜자인 것 같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남한 땅에 정착하면서 받은 그러한 도움들을 자신들이 돌려준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일을 베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점에서 같이 하는데 의의가 있었고 단순한 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이 같이 봉사하면서 서로 부대껴가고 서로 입장 차이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고 그래서 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추운 날씨라 도시락이 식기 전에 빨리 차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늦장은 금물. 아직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나 회원들 개인차로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건물이 있어서 노숙인분들이 와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을 만드는 곳이고 또 서울역에 그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나눠드리러. 겨울의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역 2번 출구. 노숙인들에겐 겨울 나기가 힘들 텐데요. 유니시드의 현수막이 걸리자 어느새 알았는지 벌써부터 긴 줄이 생겼네요. 노숙인들에겐 도시락보다 어쩌면 젊은 대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여기로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할 때가 제일 긍지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남모를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분들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고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 같아서 전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통일의 씨앗을 의미하는 유니시드. 탈북이란 편견을 스스로 깨고 도시락 나눔의 시작으로 오히려 남북 화합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뿌듯하고 소중한 유니시드 봉사단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희가 각 대학교마다 해서 유니시드가 일어나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친구들이 좀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하나 되는 그런 단체가 돼가지고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 통일시대를 살아가는데 준비하는 친구들로 그러니까 나누는 기쁨을 아는 친구들, 네, 그런 사람들로 썼으면 좋겠어요. 나눔을 통해 작은 하나를 이루고 그 작은 하나가 모여 큰 통일을 이루길 원하는 유니시드 봉사단. 이들의 순수한 나눔이 큰 결실로 나타나길 응원합니다. 그래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받아가시는데 사실 마음 여는 문제가 좀 참이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분들은 특별히 더 마음이 이렇게 다치고 상하신 분들이라 저희가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줄 때면 줄 이렇게 쭉 서요 가면 근데 처음에는 북한 친구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다 왜 빨리빨리 안 넣어주냐고 이러면서 빨갱이들이 주는 거 안 먹는다고 왜 다른 데는 막 반찬이 5가지나 되는데 3가지밖에 안 주냐 술은 왜 안 주냐 담배는 왜 안 주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승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5개 주신데 가시라고 그래요. 네, 가시라고 너무 그러죠. 네. 너무 상냥하게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10분도 못 돼서 돌아와요. 잘못했다고 달라고. 근데 그렇게 계속 이제는 2년 거의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느꼈던 건 그분들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구나. 네. 근데 왜 탈북 특히나 남한 청년들은 여기는 워낙에 봉사 단체나 활동들을 많이 학생 때부터 많이 하니까 모르겠는데 사실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북한에서 그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이 봉사를 하면서 뭐 인식이나 이런 정신적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부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그렇게 나눔을 물질을 하는 걸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친구들보다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기도 모임에 가서 당당하게 앉아있고 그랬었거든요. 아, 나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뿌듯함도 많이 있었고요. 둘째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랑 같은 마음일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저희가 어느 후원단체가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는 내 비전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자 10,000원, 20,000원 후원하는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고 우리 안에 또 남한 친구들도 바뀌고 노숙인 분들도 항상 가면 이렇게 저희가 박스 이렇게 나를 때 도와주시는 노숙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 이렇게 툭 주고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귤 하나랑 봉지 하나에 멋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도 분명 받은 건데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모험의 표현을 서툴게 막 그렇게 하셔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우리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것. 제가 바라는 점도 그거거든요. 이 일들이 저희가 이렇게 나눔으로써 감사함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 자기가 나누게 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통일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많이 감사하고 아 이게 가슴이 뛰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민규 씨도 솔직히 봉사활동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이 많이 변했나요?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인데 예전에 조선시대 문인이 했다고 하는 말인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의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같이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바뀌니까 생각하는 게 바뀌고 제가 행동하는 것도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착한 이야기, 뭐 미담 이런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되게 개개인들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급식 봉사 이외에 또 유니시대에서 여러 가지 하는 봉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민규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유니시대에서는 외국어를 무료 나눔을 하고 있고 영어와 중국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IT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기술들을 많이 알려주는 역할은 이제 제가 하고 있고 외국어는 또 다른 친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수공예품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네,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야무지게 그냥 알차게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마음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걸 또 이렇게 실행할 때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봉사활동을 때 보통 하면은 다른 뭐 단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또 많은 후원이 있고 이렇게 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원보다는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비중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저는 힘들어 본 적은 없고요. 그게 하고 싶은 일이라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몇 명이서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식봉사, 노력봉사부터 시작했던 거고 어디 이렇게 프로젝트 막 그때도 아까 어느 재단에 프로젝트 신청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민간단체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신청하는 것도 자격 조건이 자꾸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민간단체 등록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펜시용품도 막 만들어서 팔고 그 나눈 자금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신청하고 이제는 친구들이 2년 다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는 십시일반 이제처럼
용돈에 10,000원씩이라도 나 쪼개서 내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달부터는 아마 저 분당 우리 교회 북한 선교회에서도 올해 20만 원이라도 조금씩 후원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지만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을 돕지 못하고 어떻게 북한 선교를 생각하겠냐 그러셔가지고 도와주기를 함께 하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선교회에서도 또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협력 단체로.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인간의 사랑인지. 그것처럼 저희 봉사단의 비전도 저는 나가서 이렇게 도와달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비전과 그 가치가 하나님 하셨으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한 명 한 명 하고요. 다른 단체들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어느 복지재단 이런 데서 같이 해보자고. 근데 제가 같이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냥 같이 하는 게 돼버린 누구 도움으로 하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누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도 따고 우리 멤버들이 후원하는 것, 협력 회원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원 사업도 신청하고 있고 그렇게 차츰차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민규 씨, 네, 대표님 어떤 대표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주도 면밀하신 대표님입니다. 네, 네 함께 있으면 즐겁고 네. 많은 대화를 하고 그 한마디에 다 정리가 되네요. 아, 주도 면밀하다라는 표현이 그래 아니, 딱이다라는 되게 재밌는 생각이. 게 주로 면밀하신데 네. 그러면서도 되게 무모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완전히 신기하신 맡기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참. 아우 정말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유니시드의 비전은 정말 엄청날 것 같으면서도 되게 단순할 것 같죠. 예. 비전과 기도 제목 두 분께 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통일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은 젊은 지금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 안에서 우리가 이게 통일의 문화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통일의 가정을 준비하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이 각 대학교마다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개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가 음식을 지금 하던 장소가 있는데 이달부터 옮겨야 되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역 근처에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저희가 남한 친구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51명이에요. 80%가 탈북민이고 20%가 남한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디어 쪽이랑 좀 약해요. 이렇게 뭐 홈페이지도 관리해 줄 수 있고 막 이런 친구들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있고요. 그렇네요. 네. 민규 씨는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저는 그 IT 기술을 활용한 그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아랫동네 친구들한테는 이런 기술들이 되게 친숙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기술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네, 그런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유니시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줘.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요? 그거 줘. 그럼 하나님 그걸 또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쓰시는 분이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저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어요. 네. 보현 씨는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대표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행하는 대표님을 보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유니시드가 갖고 있는 의미와 본질이 분명해요. 정말 나눔으로 또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먼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어떻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딱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이렇게 짜여져 있는 어떤 단체인 듯 하지만 저는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넘치고 그리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은혜 정말 진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작업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긴장하며 점검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활발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활동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